이번 챕터는 실적보고서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사업 종료 후 2개월까지입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관리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모든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나서 검토가 모두 끝나고 나면 정산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실적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정상관리의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등록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선택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정산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산 진행 상태가 정산 마감일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실적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실적보고서의 첫 번째 기본 현황 탭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 기법을 요약해서 작성합니다. 추진 실적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성한 실적을 작성합니다. 사업 성과를 입력하시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현황 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계획 대비 실적 탭입니다. 수행사업 계획 시 작성한 사업 계획이 조회가 되고요. 추진 실적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계획 대비 실적 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한 내역에서 사업 변경이 있었다면 계획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변경된 계획자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성과 탭입니다. 사업 추진 성과에서는 단체 회원이나 외부 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 분석,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체평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이나 부족한 점, 향후 사업 추진하면서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작성하려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파일 추가하여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사업 성과 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탭입니다.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 정보가 있다면 조회가 됩니다. 중요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부기등기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실적보고서 등록하는 시점에 중요재산 정보를 신규로 등록하셨거나 변경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요재산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중요재산 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정산보고서 탭입니다.
정산보고서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 내역으로 5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산 총괄표에서는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으로 나누어서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 일자별에서는 일자별로 재원 구분, 비목별, 지출 일자별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의 세 번째, 집행잔액 발생 사유 탭에서는 집행잔액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수행사업계획서상의 보조세목별 예산 집행계획 금액과 실제 집행금액 잔액이 표시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입력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하단에 표시된 것처럼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발생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정산보고서의 네 번째, 집행내역 전용 카드에 대한 탭에서는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당초 계획액은 수행사업 계획서 작성하셨을 때 예산 집행 계획 탭에 보조 세목별 예산 집행 계획의 전용 카드 사용 계획 금액 작성하셨다면 요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실제 카드로 집행한 금액이 실제 사용액에 표시가 되고요. 집행률은 계획 대비 실제 사용액의 집행률로 표시가 됩니다. 정산보고서의 사업 변경 내역 탭에서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내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의 변경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검증 결과 탭입니다. 하단의 안내에서 보시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 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기간 검증 대상 여부에 검증 대상인 경우는 자동으로 대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인 기관은 파일 추가해서 검증 보고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검증 보고서 정보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검증 보고서 출력 버튼이 나타난다는 것은 민간 회계사가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 보고서 출력 버튼이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로 파일 추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서 탭입니다. 하단의 안내에 보시면 지방보조금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같은 회계 연도 중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해당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이렇게 대상으로 표시된 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파일 추가해 주시고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실적보고서 승인 후에도 감사보고서는 등록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서 제출 탭입니다. 실적보고서 작성 목록에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는 탭에서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